김일성은 진정 민족의 영웅이었나. 김일성은 오늘의 포갑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고 뿌리이다. 우리들 중에는 김일성은 인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이민지천의 정치를 해왔는데 김정일이 잘못해서 오늘과 같은 비극이 초래되었고 김정은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김정일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김일성의 용모를 덧입혀서 인민들 앞에 내세웠다. 인민들의 머릿속에 막연하게 남아있는 김일성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3대 세습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막아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오늘의 비극에 어찌 김일성의 책임이 전혀 없겠는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성군의 포갑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김일성의 실체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습을 통해 우리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영장,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자애로운 어버이로 이해하고 있다. 1994년 7월부터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부르고 있다. 과연 김일성이 태양에 견질 만큼 위인이고 우리 민족이 그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정말 민족의 영웅일까? 아래의 몇 가지 역사적 진실들을 통해 우리는 김일성의 실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위대한 수령의 호상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첫 당 조직 결성의 진실. 어영 역사가들은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당의 영도 없이는 혁명의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데로부터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처음부터 당 조직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들은 혁명 역사에서 김일성이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첫 당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서술한다. 7월 2일까지 열렸던 카륜회의에서 주체 사상이 창시되고 그것을 조선혁명에 구현한 무장투쟁 노선과 당조직 결성 방침에 따라 첫 당조직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조직 결성의 핵심인 당의 강령과 규약은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실토한다. 트의 강령과 규약, 카륜회의 방침들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과 공산주의자들이 행동 규범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따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도 첫 당 조직은 장차 창건될 당의 시원, 당기충 조직 확대의 모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카륜회의에서의 첫 당조직 결성설은 너무나 어설픈 역사 날조다. 우선 당시 당조직을 중앙당이 아닌 기충당조직으로 부르는 것은論理적으로 모순된다. 기충조직은 상충조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상충이 없는 기충은 부모 없는 자식과 같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상충이 없는 기충은 그것이 곧 상충이다. 따라서 카륜의 첫 당조직은 그 자체가 중앙당인 것이다. 트의 강령과 규약, 카륜회의 방침들이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첫 당조직 결성에서 따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다. 당의 강령과 규약은 당조직의 기본 문건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1945년 10월 10일 당 창건 때에도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까지를 목표로 한 트의 강령은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 강령과 규약이 없었다면 그 당 조직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당 조직일 뿐이다. 어영 역사가들이 1930년대 초 김일성의 당 조직 결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김일성은 1929년 가을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몇 개월 동안 중국 군벌 당국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1930년 감옥에서 나온 이후 가륜과 교유수 지옥에서 리종락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초 조선혁명군이 붕괴 직후 동만으로 이동한 김일성은 그곳에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다시 말하여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에서 첫 당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김일성이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가르쳤던 상월 선생이 1984년 중국에서 출판된 자신의 회고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조선혁명이 어영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30년 7월 6일 이통현 고유수에서 김일성이 조직한 무장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혁명군은 김일성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1931년 초에 붕괴하였다. 물론 민족주의 무장 세력으로 독립군이라고 불렸던 국민부관아 량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그 후에도 존재하였다. 김일성은 국민부관아의 조선혁명군 길강지부에서 리종락의 지휘를 받았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일에서 자기가 트들을 결성할 때부터 데리고 있었다는 부하 리종락이 사실은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것이다. 자기 상관을 부하라고 생억지를 쓰는 새빨간 거짓말 앞에서 땅속에 있는 리종락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1930년 7월 가륜에서의 첫 당조직 결성설은 결국 김일성의 중국 공산당 입당의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날조품에 불과하다. 김일성은 세기와 더불어 이에서 1928년 조선공산당 해체 이후 국내 공산당의 일국 일당제 원칙을 언급하면서 제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공산당 입당의 불가피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 공산당 입당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중국 공산당 입당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어영 역사가들은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중국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당 조직을 결성하여 조선 혁명을 벌려 나갔다는 거짓말을 하려고 구차하게 첫 당 조직 결성을 날조해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전 김일성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 6월 창시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7월 결성된 첫 당 조직의 영도하에 이뤄진 진정한 조선혁명이었다고 인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일성이 진정 민족의 영이었나 그 첫 번째 시간 첫 당 조직 결성의 진실 낭독의 이혜린이었습니다.